안녕하세요. 건축문화유산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 시리즈 네 번째로 좋은 땅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곳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땅의 목적이 내가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곳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곳에서 매사에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땅, 그 정도일 겁니다. 좋은 땅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산임수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남향이라는 광의적인 요건, 또 경사나 높이라는 지형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 위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개념에 비해서 현대에 와서는 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고려의 대상이지요.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도 있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학교나 병원과 같은 편의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이나 공연장,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수익형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후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고요. 전원형 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주변에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상가 건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지 선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땅 중에 나쁜 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특성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나쁜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가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맛이 있거나 특색이 있다면, 혹은 남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가게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시대잖아요. SNS의 활성화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강릉까지 가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서 전라도 땅끝마을까지 찾아가는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모든 상가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구입비를 줄이되 디자인과 내용, 그리고 스토리에서 승부를 할 자신이 있다면 땅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소형 상가를 기준으로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이 선정의 대상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나 상가의 영업에 기회가 많다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곳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길목에 있는 땅, 혹은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이 많은 근린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과 이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맞은편 땅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블록 내 통과도로가 있는 땅이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면한 땅, 그리고 4차로 이내에 적절한 도로폭에 접한 땅 등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출입구 근처에 있는 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입지로 보았을 때 유동인구보다는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피스 거리는 주 5일밖에 영업을 못하지만 상주인구가 뒷받침되는 곳은 주중에는 근무자들이, 주말에는 거주자들이 소비자가 될 수 있어서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소형 상가의 부지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거지역 초입에 위치한 것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는 땅의 위치가 좋은 것입니다. 땅의 위치가 좋다는 것은 사람들의 접근이 편안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 경우입니다. 통과 도로의 면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땅, 또는
전면 상가 만들기가 수월하고 상가의 노출이 잘 되는 사거리 코너 땅 또는 모서리 땅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땅 또는 쾌적한 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남향의 땅, 또 공영주차장 등이 옆에 있어서 주차가 편리한 땅 등도 좋은 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크기와 형상이 좋은 땅입니다. 제멋대로 된 형상의 땅보다는 네모진 땅, 전면 상가를 여러 개로 만들기가 수월하도록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땅, 또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땅들이 이제 크기와 형상이 좋은 땅입니다. 특히 전면 도로와 후면 도로에 같이 면해 있어서 전면 도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후면 도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해서 두 곳에 모두 전면 상가를 만들 수 있는 땅은 다른 땅들보다 임대하기가 아주 유리한 형태로 설계하기도 쉬워서 사업성이 아주 좋은 조건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들 중에 두 번째 이야기한 땅의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한 땅의 크기와 형상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독특한 형상이나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므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상가 부지를 찾을 때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권을 분석했어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의 수를 세어보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나이층, 그 다음에 세대수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통행로를 걸어보면서 동선을 확인했죠. 이 방법은 지금도 효과가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나 예감은 무시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권 분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빠르면서도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상권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이런 빅데이터 수치들은 곧 수익률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후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상권을 검증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분석한 물건을 골라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도 상가나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으로는 KT 잘나가게나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발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아주 다양한 상권 분석 정보를 사용하기 쉽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회원가입한 후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맨 위에 보면 처음이신가요? 하는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PDF 파일로 작성된 사용자 가이드,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된 홍보 및 설명란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시고요. 그 우측 상단 메뉴바를 클릭하면 이곳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각 항목별로 클릭해서 내용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상권 분석란에 들어가시면 상권 분석도 간단 분석과 상세 분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현황도 업소 현황, 업력 현황, 매출 지수, 배달 지수, 지역 현황, 임대료 현황, 그 다음에 창업이나 폐업률 현황 등 이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소상공인 분야별 사이트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시면요, 교육, 사관학교, 컨설팅, 그 다음에 백년가게,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분야를 가든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재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된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대학교 중에는 그 성인들의 재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인들의 수요가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재교육과 공부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땅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법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지도 못할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물을 짓더라도 내가 원하는 규모나 원하는 용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땅을 사거나 계약을 한 후에 건축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건축사가 보았을 때 이미 땅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쁜 게 있더라도 이미 말을 잘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가 어려워서 그냥 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을 하기 전에 상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법규 검토는 규모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 그다음에 면적, 층수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략적인 규모와 건축 가능 여부는 주변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나 혹은 관할 관청 건축가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설계자를 만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